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해도 주가 영향이 좀 미미할까?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실적이 뭐 좋다라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도 주가 보면 실적 좋은데 왜 주가가 그만큼 반응을 안 해주지?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증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9월 11일부터 쭉 실적을 발표한 32개의 기업의 실적을 분석을 해봤는데 발표 직후에 주가 반응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더라도 그 강도가 서프라이즈 강도가 한 0%에서 20% 정도로 서프라이즈 기록했으면 주가는 좀 하락했고요. 2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급격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한 기업들만 주가가 올랐다.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들만 주가가 상승했다는 말이다. 자, 그렇다면 사실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실적 서프라이즈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다면 차라리 테마주나 이슈 따라서 뉴스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을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장에서 본다면 사실 뭐 현대차나 뭐 LG전자나 뭐 이런 실적 좋은 그런 기업들 막 폭발적으로 우리가 환호할 만큼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실적주를 선택하는 게 지금 괜찮을까? 아니면 그래도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그 중에는 성장주도 좀 포함입니다. 실적주가 괜찮을까? 테마주가 괜찮을까? O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실적주. 왜 그런 걸까요? 이상엽 이사님부터. 실적주 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이렇게 뭐 국내 증시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IMF에서도 여러 나라 또 세계 그 경제 성장률 전망 올해 내년 발표했는데 그 블룸버그 통신인가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서 유가가 85달러가 넘어가면 내년 경제 성장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85달러. 지금도 아직 85달러 좀 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있어서 유가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라는 것을 이창용 총재 입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고, 근데 오늘 나온 그 이제 물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도 보면은 9월 수입 물가가 2.9% 상승했는데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부분, 경제 성장률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고 좀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좀 또 외국인의 좀 수급이 좀 약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IMF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2.2%로 하향시켰는데 국내에서 국회 예산정책청과 예정처에서는 오히려 2.0%를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전망을 좀 더 낮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에서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성장주 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오를 선택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월이 중요합니다. 10월부터 이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1년 만에 플러스 전환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수급이요. 수출이 개선되고요.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면 외국인 수급은 자연스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기점이 10월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부담스럽게 볼 수 있었던 금리 부분도 최근에 연준 인사들 추가 긴축은 좀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뭐 배당과 관련돼서 경기 방어주도 좀 올랐긴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감안하면은 성장주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 좀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지기 팀장님도 역시나 실적주 왜죠? 일단 최근에 그 인모드라는 회사 인모드. 아시죠? 그 얼굴 이제 우리 피부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인데 이스라엘 회사. 네, 인모드가 최근에 연중의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40%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잘 올랐잖아요. 근데 인모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컨센서스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는 기기라든지 이런 거 대출 받아서 비용도 나가는 돈은 많은데 막상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까 이게 구매가 잘 안 되고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뭐 급락을 하는 그쵸.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 퍼가 10배입니다. 10배. 원래 50배, 40배, 30배 하던 기업이 이제는 10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러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실적이 가격 전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격 전가가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남은 기간도 그렇지만 내년도는 더욱더 차별화가 심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 전가가 잘 되면 이익을 방어를 하면서 성장이 나오면서 주가도 서프라이즈가 내면서 같이 가겠지만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막 훼손되고 이런 그림이 앞으로 전망이 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고금리 장기화를 예상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10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9.9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배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전체 EPS 방향성도 일단은 뭐 우상향으로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작동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12월 달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1월에는 우리가 금리 동결될 것으로 90%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드 와치에서는. 근데 12월에는 25피 금리 인상 확률을 한 30% 정도로 여전히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요즘 미국에서 일부 기업들은 파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뭐 야데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할 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우리가 높게 줄 수 없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보다도 앞으로 가격 전가 잘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도 견조하지 당장 지금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무조건 좋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 우리가 극강의 어려운 지금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는 짧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주에 오를 드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실적주인데 안 가는 종목인 현대차, 뭐 LG전자. LG전자가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되는 게 4조인데 지금 시총이 17조입니다. 4배예요, 4배.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위치에 있는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거고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성도 어느 정도 좀 챙겨가면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형국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그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이상엽 이사님. 네, LG전자랑 현대차를 같이 놓고 보기보다는 일단 뭐 현대차 뭐 그룹 쪽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거죠. 환율 상승 수혜도 있고요. 뭐 배당도 늘려준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이거 파업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10.6%도 돌파할 것으로 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큰 흐름에서 좀 놓고 보면 현대차 그룹도 결국에는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임금 상승해야 될 거예요. 같은 또 동종 업계다 보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아 같은 경우도 원래 오늘 파업 할 뻔했는데 조금 다시 한번 교섭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인데 아직 뭐 이렇게 뉴스가 업데이트돼 있진 않았고 그래서 또 오늘 또 기아가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싶고 결론적으로는 자동차의 이런 좀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대차 그룹이 결국에는 뭐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그쪽에서 좀 시너지가 나야 될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좀 테슬라 쪽에 뭐 슈퍼차저 네트워크 합류한 것도 그게 과연 좋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LG전자는 결국에는 전장 쪽에서의 모멘텀이 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그쪽 비중이 좀 아직까지는 크진 않고 소비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좀 모멘텀이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악재가 있는데도 실적이 안 나오고 또 잘 가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현대차로 지금 뭐 LG전자도 그렇고 좀 거슬리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 본질적인 가치를 그만큼 지금 주가 정도로 디스카운트를 줄 만한 요인이냐?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고평가 받은 적이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테슬라랑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억울해하지 말아라. 원래 그렇게 높은 PER을 주는 종목이 아니었다. 네, 맞죠.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밸류에이션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죠. 그쵸. 네, 굉장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주 테마주인데 이런 LG전자나 현대차 실적이 진짜 잘 나온 애들도 안 가는 이 상황은 뭐 어떤 부분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지. 심플하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가격 전가를 잘할 수 있는 회사랑 못하는 회사가 예. 아마 차별화가 심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테슬라와 현대차를 놓고 보시면 지금 내연기관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뭐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전기차에서 누가 잘하느냐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주는데, 전기차의 뭐 시장의 뭐 가격 주도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죠. 예.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가격을 이렇게 ASP를 줄이면서 출하를 늘리면서 지금 MS를 늘리는 정책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이거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밑에 있는 뭐 밸류체인 기업들 또 고효를 짜내야 되겠죠. 예. 배터리 납품하는 회사들, 전기차 부품하는 회사들한테 야, 우리 마진 지금 이 마진 유지해야 되니까 너희들 납품 단가 낮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대 기아는 지금 같은 마진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후발주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기업들한테 과연 밸류에이션이 지금 숫자가 잘 나온다고 해서 거의 10배, 15배를 줄 수 있을까? 라는 거 생각하면 저는 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과연 지금 전기차를 살 수 있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같은 이런 비싼 가격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는 구간에서 과연 테슬라가 아니라 뭐 이런 후발주자의 자동차를 쉽게 선뜻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금리도 앞으로 높을 텐데 계속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경기 소비재 측면에서 자동차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주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것만 짧게 여쭙고 갈게요. 이번 주에 실적 나오는 기업들, 미국 기업들로 치면은 TSMC, 테슬라, ASML, 넷플릭스 그리고 은행주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요거 중에서 물론 테슬라가 뭐 가장 눈여겨서 보시겠지만 어떤 기업들에 뭘 봐야 되는지 짧게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상엽 이사님부터. 네, 뭐 테슬라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도 이제 뭐 수익성 이제 마진을 말씀하셨는데 마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이렇게 뭐 눈높이가 좀 낮아지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어서 테슬라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국 내의 경쟁력도 중요한 상황인데 마진이 지금 4분기 가서는 뭐 한 15%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번에 좀 마진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는지 좀 확인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살펴볼 거 정말 많죠. 뭐 멕시코의 뭐 기가팩토리 오픈 일정이나 뭐 사이버트랙,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토이머스. 그래서 일단 테슬라 쪽에서는 마진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4분기까지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진을 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민재기 팀장님은요? 네, 우리 이상엽 이사님께서 이제 마진을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어쨌든 전기차를 팔아서는 지금 15%에서 20% 정도 마진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FSD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면 소프트웨어 판매하면 40%, 50% 마진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때마다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FSD 누적 주행거리가 얼마나 이게 올라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기별로 계속 더블로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에 얼마나 누적 주행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게 100억 킬로미터 주행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FSD 관련해서 정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가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숫자가 나오면 전기차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쪽 숫자에 환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실적 때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가 누적으로 얼마나 쌓였는지 그 발표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역시나 두 분 다 테슬라를 좀 눈여겨서 보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다음 거 경기방어주, 라면이랑 식품주 있고 로봇주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두 분이서 하실 말씀 많은 걸로 갈게요.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전 좋으니까. 팀장님 뭐 네. 갈 만한 거, 수익 네. 괜찮을 만한 거. 그래도 저는 뭐 방어 쪽을 그래도 우리 투자분들이 그래도 좀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